자, 숨만큼 나오되 가사 성산별곡 쪽수로는 141쪽이고요. 자, 가을 부분은 개별 프린트로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양 보니까 이거 끝내기도 벅찰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책이 있는 대로만 먼저 하고 자, 우리 성산별곡이 재작년인가 6월인가 9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요번 수능에는 없는데 말씀드렸듯이 뭐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가 고어라든가 이런 거 좀 익히시면 되겠어요. 자, 144쪽에 2번 문제. 자, 잠깐 참고하고 올게요. 우리 첫 시간에 했는 거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강호가도라고 했고 그 강호가도의 흐름이 상춘곡, 면왕정가, 관동별곡, 성산별곡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 흐름 후반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도 강호가도가 해당되는데 3인곡 특히 송미인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관동별곡, 3인곡, 송미인곡 중에서도 송미인곡이 특히나 고여가 좀 많고 관동별곡 이런 고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성산별곡도 좀 한자가 좀 있고 고사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인곡, 송민곡에 비해서는 좀 우리말의 사용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강호가도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고사라던가 용어가 좀 미리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고 참고하면서 읽을게요. 자, 문제 2번에 보기와 자료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고전 시가에서는 고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소재를 활용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요즘엔 이걸 뭐 표절 이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게 아니고 좋은 구절의 글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고사도 많이 인용하고 할수록 학식이 있다고 인정했던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고사와 시적 상황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연상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작품에서는 다음의 자료와 같이 고사에 나오는 소재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격퇴할게요. 자, 오이씨, 왜씨 이러는데 자,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문 부근에서 농사를 지으며 심었다는 오이씨, 왜씨예요. 참외할 때 이 왜가 오이예요. 전라도에서는 참외를 오이라고 그래요. 오이 사장한테 오이 깎아 먹어라 그러면 참외 깎아 먹어라 그 뜻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이 같아요. 큐컴버 모르겠어요. 자, 도화 복숭아꽃. 중국 진나라 때 한 어부가 별천지인 무릉도원에 가게 됐다는 고사에 나오는 복숭아꽃. 무릉도원 할 때 도가 복숭아 도자예요. 동산원자고 복숭아꽃이 만발했다고 합니다. 동양적 흔히 말하는 동양적 이상향이 무릉도원이에요. 희왕벽에 자, 희왕은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사에 나오는 복기씨의 다른 이름으로서 희왕벽에는 태평한 세상을 상징한다. 태평성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홍년 백년이에요. 염계가 지은 애련설에 나오는 연꽃이다. 이 연이 연꽃이에요. 이 연꽃은 군자풍무를 빗대우고 있다.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잖아요. 그래서 군자를 의미한다. 또 불교와 관련해서 어떤 깨달음 뭐 이런 의미도 있긴 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군자의 풍무 그랬어요. 자, 백구 개새끼 아니에요? 요 구 보면 세 조자 들어가 있죠? 갈매기. 자, 인간의 무심을 알아보는 갈매기.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갖고 바다로 나서자 평소에는 그를 따르던 갈매기들이 멀리 도망가 버렸던 고사에서 나왔다. 자, 백구는 인간의 욕심 없음을 알아본다.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거 가지고 본문 볼게요. 문제까지 다 풀 수 있을지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좀 더 봐야겠네. 요거 잠깐 자 143쪽 작품이 이 작품은 성산의 사계절 풍경과 그럼 시상 전개 방법이 자, 시간 계절의 변화
또는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이루어지겠군 하고 추론할 수 있겠어요. 풍경과 시경정 주인, 얘가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은이가 누구죠? 정씨잖아요. 이쪽은 자 동문수학이라고 할 수도 있긴 하고요. 촌수로 따지면 외제 당숙 그랬잖아요. 외가 쪽에 제당숙이에요. 당숙이면 5촌이에요. 거기에 제가 붙으면 7촌이에요. 그 따지면 외가 쪽 7촌이니까 현대로 따지면 친족은 아니죠. 근데 옛날 시골집들은 다 시쪽 마을이라서 8촌까지 다 몰려 살아요. 외갓집 이쪽에서는 부인이 어머니 쪽으로는 다 친족이겠지만 어쨌든 좀 거리가 좀 있고 오히려 동문 쪽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스승이 같아요. 자, 어쨌든 시경정 주인의 풍류를 예찬한 가사이다 라고는 했지만 사실 정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노래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어요. 예찬하는 건 좋으니까 예찬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풍류적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작가가 25세 되던 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25세 때 썼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은거하게는 42세쯤에 썼다는 얘기도 있고 이건 정확하진 않아요. 자, 42세일 수도 있고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닌데 자 27살에 급제했다는 이론도 있고 29살에 과거 급제했다는 말도 있고 그래요. 일단 27살 할게요. 그러면 과거 대거에 아직 합격하기 전이잖아요. 자 어쨌든 그의 처 쪽에 외제 당숙인 김성원이 지은 시경정에 머물면서 지었다. 지금도 시경정이 아직도 있다고 하네요. 자, 자연 속에서 신성과 같은 풍모로 생활하고 있는 주인인 김성원의 삶을 예찬하고 있지만 자, 표면적으로는 김성원의 풍류적 삶, 신선적 삶, 예찬이지만 사실은 작가 자신의 풍류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봐도 좋다. 양이 좀 길어서 거의 해석 중심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한자가 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고사도 꽤 여러 인용이 돼요. 자, 사계절 변화에 따라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 가사체니까 3사조 4사조의 사음보율 연속체. 이걸 뭐라 그래요? 가사체이고요. 비유법, 미화법은 내가 수능에서 본 적이 없어요. 내신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내신 나올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거의 본 적이 있나? 못 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어요. 자,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간,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어떤 지나는 손이 성산에 머물면서 서당 시경정이죠. 시경병 주인아, 이 주인이 누구예요? 김성원. 나 내 말 듣소라고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네. 아, 잘렸군요. 이거 편집 좀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이 정도면 보이죠? 그래. 왜 가만히 있었어들? 잘했어요. 고마워요. 자, 다시 해볼게요. 어떤 진할손, 그 진할손이 시경정 주인아 내 말도 싸고 말을 걸었잖아요. 그럼 시경정 주인은 김성원이니까
진할소는 화자가 되는 거예요. 필기돼 있으니까 말만 할게요. 내 말 듣소. 뭐 어쨌든 말을 건네는 형식인 거죠. 어쨌든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사실 자문자답에 가까운데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렇고, 그럼 크게 봐서 대화 형식 맞아요? 틀려요? 대화 형식 맞아요? 틀려요? 자, 대화체 형식, 대화 형식 어느 게 맞아요? 대화체 형식이 맞아요. 대화체 형식이에요. 대화체 형식 안에 대화 형식이 있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대화체가 더 넓어요. 청자가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말을 건네는 방식이고, 청자가 대답까지 해주면 대화 형식이고, 다 묶어서 대화체 형식이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특히 고3들은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인생 세간에, 자, 요거 지읒으로 바꿔주면 돼요. 히읗은 이렇게 밑으로 빼면 되고, 단모음하고, 그래서 조은 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인생 세간에, 자, 요거 속세와 관련된 단어니까 세모 칠게요. 성사는 그러면 화자가 아니고 그 김성원과 화자가 같이 있는 곳이니까 일단 동그라미 칠게요. 자연이 풍류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인생살이에 좋은 일이 많건만은, 북이 공명이죠. 하건만은 많건만은 어찌한 강산을, 자, 강산 동그라미예요. 강산을 시간이 갈수록 낮게 여겨서, 누가? 김성은이가 적막한 산 중에 들어가고 나서 아니 나오시는가, 니은고 의문문이에요. 자, 적막한 산중 그랬지만 부정의 의미 아니에요. 한간 의미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로 애들 동그라미 칠 수 있어요. 칠까요? 아예 치고 갈게. 그럼 이럴 때, 자, 대립적, 자, 세모와 동그라미. 아이고, 색깔이, 자, 대립적 이미지의 공간을 설정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김성원이 사는 곳이긴 하지만 화자도 그걸 추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삶을 암시하고 있다. 추구하는 삶을 암시하고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대립은 대조니까 강조의 의미가 늘 들어갈 수 있어요.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소나무 뿌리 못 쓰지 어떻게 쓰냐, 땅에 있을 텐데, 그치? 둥치 정도. 소나무 둥치를 다시 쓸고 대나무로 만든 침상의 자리를 보아. 시원하게 진열구 위에다가 대나무를 깔든가 이렇게 했나봐요. 대나무 침상의 자리를 보아 잠깐 올라앉아서 경치가 어떠한고 하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니, 다시 보니, 천변, 조금 올릴게요. 자, 하늘 끝에,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이, 자, 구름이 주어 빠졌어요. 주격조사. 서석, 상서로운 돌 그러는데 서석대라는 곳이래요. 서석을 집을 삼고, 뭐가? 구름이, 하늘가에 뜬 구름이 서석을 집을 삼아서 나오는 듯 하다가 들어가는 듯 하는 모습이 주인과 어떤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음의 방식으로 쓰긴 썼는데, 물었다기보다는 주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보면 서리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서리법 나오면 뭐도 나와요? 영탄법도 나온다. 자꾸 이제 반복되니까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구름이 주체예요. 구름이
서석대를 집을 삼아서 들어왔다 나왔다 한대요. 요 자체는 의인법으로 봐도 좋고요. 양이 모습 주인과 비슷하다 이렇게 됐고, 자 구름 원관념 누구한테 빗댄 거예요?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주인과 비슷하다고 한 거니까 구름의 원관념 주인 즉 김성원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 필기 대칭은 안 쓸게요. 자 김성원을 비유한 말, 화자를 비유한 말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조금 빠른가요?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풀을 창이에요. 푸른 시냇물 흰 물결이 정자 앞쪽에 둘러쳐 있으니, 자 이런 거 무슨 어? 색채어. 시각적 이미지고 이럴 때 감각적 표현, 구체적 표현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푸른 시냇물의 흰 물결이 정자 앞에 이게 자 이해 되냐 안 되니 이거? 푸른 시냇물 그랬는데 흰 물결이래. 뭐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파도 같은 것들도 꽝 부딪히면 끝에 거품 생겨서 흰색 있잖아요. 포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푸른 시내 흰 물결이 정자 앞에 둘러쳐져 있으니 천손의 운금을 누가 베어내어서 이어놓은 듯 펼쳐놓은 듯한 모습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자 요거를 이렇게 할까? 창기 흰 물결 시냇물이에요. 정자 앞에 흘러가는 시냇물이 마치 천손 운금인 것 같아요. 하늘의 자손 누굴까요? 운금, 구름 비단, 금이 비단이에요. 비단을 짰어? 떠오르는 인물 있을 텐데 주원가에도 나왔는데 직녀예요. 뭐 상관없어요. 자 하늘의 자손이야. 그 직녀가 옥황상제의 딸로 나오기도 해요. 궁녀로 나오기도 하지만 직녀가 짜놓은 구름 비단을 누가 잘라가지고 이어놓은 듯 펼쳐놓은 듯 놔뒀다는 거예요. 뭐가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떡할까? 어디다 표시해야 되냐? 요 금이 비단 금자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물결이 원관념이. 자 은하수라고 했지만 은하수 천손운금이니까 은하수죠. 은하수인데 그 은하수를 잘라가지고 깔아놓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기 흰 물결이에요. 이해되죠? 자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화려하기도 화려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대상에 대한 태도, 이거는 뭐 비판하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예찬적 긍정적 태도예요. 산중에 책력이 없어, 달력이 없어 그랬는데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산중에서 지내다 보니,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계절인지 봄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를 모르겠더니만 눈 아래에 펼쳐진 경치가 계절마다 철로 일어나니, 이 눈은 아이야, 스노우 아니고, 눈 아래에 펼쳐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지. 그 경치가 계절마다 절로 일어나니, 아름다운 경치가 계절마다 절로 일어나니, 듣고 보고 하는 일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듣고 보고 하는 일이, 자연을 즐기는 일이 또는 보는 경치가 신선세계로구나. 대상에 대한 태도 예찬적이에요. 예찬적, 긍정적이에요. 시경정 주변의 사계절 경치가 마치 신선세계인 것처럼 아름답구나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가 서사. 시경정 주변 경치의 아름다움.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빨리 한번 해볼게요. 어떤 지나가는 손님이 성산에 머물면서 말하기를 서하당 주인아, 서하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 듣소. 반말한 거 아니다 이거. 주인이시여 이여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인간 세계에 부귀영화 같은 좋은 일이 많은데 어찌 자연에 들어가 자연을
갈수록 좋게 여겨서 조용한 자연 속에 들어가고 아니 나오십니까? 소나무 둥치를 다시 쓸고 대나무 자리에를 보아 잠깐 올라서 주변 경치가 어떠한고 하고 다시 보니 하늘가에 떠있는 구름이 마치 상서로운 돌을 집을 삼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모습이 주인과 같구나. 푸른 시냇물이 정자 앞에 둘러쳐져 있으니 마치 직녀가 짜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것 같구나 해요. 직녀가 짜놓은 비단을 누가 베어서 이어놓은 듯 펼쳐 놓은 듯 깔아놓았다. 그 깔아놓은 것이 화려하기도 아름답기도 아름답구나 정도 의역했어요. 산속에서 자연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계절을 몰랐는데 눈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가 계절마다 절로 일어나니 듣고 보고 하는 일마다 마치 신선세계와 같구나. 됐죠? 조금 졸립구나. 이거 끌게요. 자, 문을 다 열으면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이따 잠깐 쉬든가 할 때 잠깐만 뭐 쉬든가 할게요. 자, 아 이거 우리 요번 특강 할 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추울까? 바람 파기만 없어. 지금 자, 우리 요번 특강 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들을 했던가요? 봄바람, 여름바람 했던가요? 좋아요. 자, 봄바람, 바람을 해보고 동풍, 고요로 새바람, 남풍, 봄, 여름, 가을, 자, 여름은 남풍, 응? 했죠? 마파람. 자, 아니 뭐 알면 좋고 여기다 쓸게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이렇게 하고요. 한자어로 다른 걸로 하면 동풍은 화풍이라고도 해요. 화풍, 온화한 바람 이렇게도 하고요. 북풍은 삭풍이라고도 해요. 삭풍이라고도 하고요. 고요로는 새바람, 마파람. 높새바람 아니다. 한이바람이야. 한이바람. 물론 이제 가을에 편서풍 높새바람인 지리 용어로 맞을 수 있는데요. 우리 고요로 한이바람. 요거는 된바람이. 자, 그 밖에 제가 써드린 게 매화, 동백은 늦겨울, 초봄. 눈 속에서 꽃이 피우는데 그래서 매화 이쪽이고요. 근데 매화는 겨울도 돼요. 늦겨울도 돼요. 동백도 되고요. 연꽃 언제라고 그랬죠? 연꽃 여름. 보리수학 언제? 여기는 안 나와. 보리수학 언제? 가을. 그럼 바빠 뒤진다 그랬죠? 가을에는 벼도 수확하잖아요. 보리도 수확하면 바빠 뒤지지. 보리는 언제 수확할까요? 6월 달에. 여름. 그 앞에까지를 보리고개. 그래서 보리는 여름이에요. 설이 이런 건 가을이겠고, 갈매기가 아니고 말 잘못했다. 기러기 여기죠. 꾀꼬리 혹시 알아요? 꾀꼬리? 꾀꼬리가 텃새가 아니에요. 철새래요. 5월 달에 날아온대요. 음력. 6월쯤 날아오는 거예요. 여름, 늦봄 여름이에요. 꾀꼬리 요쯤에도 넣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꾀꼬리 6월이니까 여러분 초여름 넣는 게 맞겠죠? 혹시 이건 제비는 언제라고요? 너네 제비를 본 적이 없죠? 제비 언제 날아오니? 얘들 날짜 정해놓고 온다니까요. 3월 3진 날 봄이에요. 봄. 실솔 귀뚜라미 언제야? 귀돌이? 가을. 그렇지. 실솔이 귀뚜라미예요. 어떻게? 자, 귀뚜라미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지? 자,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매창, 매가 매화예요. 그래서 매화가 보이는 창 이런 거야.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매화예요. 색깔 칠해놓을게요. 매화가 보이는 창문에 창문을 보면서 아적은 아침이에요. 아침 햇볕에 풍기는 향기에 잠을 깨니 매화 향기를 맡으며 잠을 깬 거예요. 산옹 산 할아버지 이거 할아버지 옹자예요. 할아버지처럼 생겼죠? 할아버지 생겼잖아요. 눈썹, 코, 수염. 할아버지 옹자예요. 자, 산옹에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아니하구나.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울타리 맛 밑에 햇빛 바른 쪽에 오이씨를 삐어두고 오이 심어두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누구야? 김성원인 거예요. 자, 김성원하고 화자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김성원의 할 일이 아주 없지도 않구나. 울타리 및 양지 바른 편에 햇빛 뜨는 곳에 오이씨를 뿌려두고 김을 메고 흙을 돋아주고 비가 온 김에 타루어 내니 가꾸는 모습이에요. 오이를 청문고사가 지금도 있다고 하겠구나. 양반이 귀족이잖아요. 귀족이 농사 안 짓죠. 그런데 그 과거에 중국 고사들도 보고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 따지면 영의정, 정승이죠. 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게 뭐 비루하거나 무슨 뭐 나쁘게 그렇게 볼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고 청빈하고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요. 청문고사를 이제도 있다고 하겠구나. 망해 밑줄이 그랬는데 집신이에요. 자, 집신을 재촉하여 신고 서둘러 신고 정도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나무 지팡이를 흩어디니 복숭아꽃 핀 시내길이 방초주. 내가 워낙 지리에 내가 약해서 삼각주 이런 말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지리 시간에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르면 지리 배우는 사람 없어요? 지리 안 배워도 알지 않나? 이게 물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일로 잡아봐.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 여기는 빨리 흐를 거 아니에요? 여기는 느리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흙이 쌓여요. 이렇게 뚝섬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모르게 막 모여서 된 거예요. 이게 주예요. 주. 모래성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풀이 자라는 그 삼각주 그렇게 쓰면 뭐라고 되냐? 모래턱이에요. 자, 복숭아꽃 핀 시내길에 길이 방초주로 이어졌구나. 닷 볶은 명경 잘 닦은 맑은 거울 속에 절로 그린 듯한 돌병풍이 그림자가 졌어요. 그 그림자를 벗삼아 서로 함께 가니 복숭아꽃 핀 동산이 어디인가 무릉도원이 여기로구나. 자, 여기 좀 해석이 어려운 것 같다. 그지? 자, 다시 볼게요. 집신을 서둘러 신고 대나무 지팡이를 디디며 걸어가니 자, 주변에 복숭아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시내길인데 그 시내길 주변에 복숭아꽃이 피었고 쭉 길이 이어져서 방초주라는 데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물이 마치 잘 닦은 거울 같아요. 여기에 석병풍이 드리워져 있어요. 산 그림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석병풍은 뭐예요? 강물에 비친 봉우리의 그림자들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자, 명경 속에 절로 그린 석병풍. 둘러있던 모습 그렸는데 모습이 아니고 모습의 그림자지.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면 이게 물속에 비친 거니까. 그죠? 물론 석병풍 실제로 있어요. 옆에 이제 그 봉우리도 있긴 있어. 봉우리 있긴 있는데 그 봉우리가 명경 중에 절로 그린 그랬잖아요. 이 명경은 뭐예요? 시냇물이니까 시냇물에 비친 석병풍인 거니까 얘는 그림자인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해됐죠? 그 그림자를 벗삼아서 서하로 함께 가니. 그게 무슨 말이야? 뭐 미친 사람처럼 그 말을 걸었을 수도 있지만 구경하면서 걸어가니 그런 뜻이에요. 석병풍 그림자를 구경하며 서하로 함께 가니. 조금 더 있으면 기절할 것 같다. 우리 요 페이지만 하고 잠깐만 환기 좀 하고 할게요. 함께 걸어가니. 한두 달락만 더 하고 할까? 요거 한 달락 정도 하고 한 반전을 하고 싶게요. 아무는 못 끝낼 수 있으니까. 무릉 도원이 복숭아꽃 동산이 어디냐? 무릉이 여기로구나. 자,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했죠? 어디인가? 여기다 이랬잖아요. 문답법이에요. 그러면 도화 때문에 무릉돈을 떠올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무릉에도 연결해도 돼요. 그럼 이때 도화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상의 매개. 그리고 하나 더요. 역할 하나 더 있어요. 봄에 피는 꽃, 우리 고전에 주로 나오는 건 도화, 복숭아꽃, 이화, 백꽃, 행화, 살구꽃, 복숭아꽃, 백꽃, 살구꽃 다 봄이에요. 그래서 얘도 계절감을 드러내는 그냥 도화 동그랗 전체 동그라미 칠까요? 이 도화 자체가 봄을 나타내는 소재예요. 두 개 나왔어요. 매, 화, 도화 이렇게. 사실 얘도 돼. 향기로움을 퍼뜨리는 풀, 꽃이에요. 사실은 이게. 얘도 사실 되긴 되는데 일단 이렇게 두 개만 표시할게요. 한 달락 견딜 수 있겠어요? 기도할 것 같아서 그래. 좀만 참아보자. 한 달락 하고 쉴게요. 응? 자, 남풍. 다행히 가을은 빠져 있어요. 응? 자, 남풍이 건득 불어, 잠시 불어, 문득 불어. 뭐 좋아요. 남풍 계절감이에요. 마파람이 마파람. 남풍이 건득 불어, 잠깐 불어, 녹음을 헤쳐내니. 여름에 나뭇잎이 우거지면서 생기는 그늘을 녹음 그래요. 이것도 여름이에요. 녹음을 헤쳐내니. 계절을 절기를 계절을 아는 꾀꼬리가 어디에서 날아왔는가. 꾀꼬리 여름철새라고 그랬죠. 이게 텃새가 아니더라고요. 6월에 날아온대요. 응? 꾀꼬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희왕을 새겨놓은 베개 위에, 자, 우리 베개가 이렇게 있으면 잠깐만. 여러분은 보통 쿠션 배구잖아요. 아니면 무슨 아유 베개 이렇게 찍는 건데 10몇만, 내 고개 아파가지고 아유 베개를 10몇만 주고 샀거든요. 혹시 샀구나? 왜 무슨 살 생각 있어요? 사지 마세요. 욕 나와요. 개새끼들 무슨 비계를 10만 원 주고나 팔어. 나 또 믿었다고 그래 또 미국 샀네. 아무 효과 없어요. 응? 고개만 아프더라. 한 이틀 변나? 짜증나가지고 그냥 처박아두고 다시 원래 비든 베개. 제 베개 이렇게 생겼어요. 할아버지 베개. 왜 우리 표정이 왜 그래요? 그래 맞아, 할아버지 베개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글자 써 있죠.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희황이 써 있는 거예요. 보통 여기 뭐가 써 있냐? 복, 뭐 이런 게 써 있지. 복 받으라고. 너무 표정이 너무 그런데 정말한데. 너무 할아버지 베개야 서연아? 아니야. 근데 이게 고개 목에는 사시게 더 좋아요. 여러분 쿠션 사실은 거북목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낮으면 괜찮아. 너무 높지 않으면. 알았어요. 자, 희왕을 새겨놓은 베개. 태평성대를 바라는 거죠. 그 희왕을 새겨놓은 베개 위에 풋잠을 얼풋 깨니. 낮잠 잔 거예요. 분위기 어때요? 한가로움. 기절 직전이구나. 요 조금만 쳐주세요. 풋잠 얼풋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 어라? 공중에 떠 있는데 젖었어요.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이 뭔 말이냐? 물가가 있어. 여기 정자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어.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 정자를 보는 게 아니고 물에 비친 정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젖은 난간이라고 하는 건 즉 물에 비친 난간이에요.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마이를 여미어 차고, 여름인가 좀 시원하게 입었나 봐요. 여미어 차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이렇게 좀 기울어지는 더 모자 같은 거 썼나 봐요. 쓰고 구부락 피기락 보는 것이 고기로구나. 자, 구부렸다가 비스듬히 이때가 뭐 우리 팔을 등 뒤로 이렇게 베가지고 좀 편하게 앉아 있다거나 좀 꾸며서 본다거나, 그래서 물고기가 놀고 이런 모습들을 호수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풍이 잠깐 불어 녹음을 헤쳐내니 절기하는 꾀꼬리 어디서 왔는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베개에 상관없어요. 따지지 않고 베개 위에서 선잠을 잠깐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삼비옷 여며 차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굽혔다 비스듬하게 하면서 보는 것이 고기로구나. 하룻밤 비가 내린 기운에 홍년과 백년이 섞어서 피니. 자, 연꽃 언제 핀다고요? 여름에. 그래서 홍년 백년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여름이에요. 섞어서 피니 바람 기운 없어서 만산이 향기로구나. 바람이 불어가지고 향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바람 없이 향기가 은은하게 온 산에 퍼져 있다, 그런 거예요. 연꽃이 향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꽃이 향기가 있나 봐요. 바람 기운이 없이 만산이 연꽃의 향기로 가득하구나. 아까 연꽃이 뭘 의미한다고요? 군자. 자, 군자의 도를 이 사람은 추구하기 때문에 염계를 마주보아 태곡을 붙잡는 듯 태을진이 옥자를 헤쳐놓은 듯 하구나. 여기가 해석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아까 고사 있었던 거예요. 잠깐 보고 다시 올까요? 자, 안 나왔냐? 요거만 나왔나? 자, 빠져 있구나 그러면. 자, 다시 볼게요. 염계를 마주보고 태극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듯 하구나. 태을진인이 옥자를 헤쳐놓은 듯 하구나. 자, 태극과 옥자 어디 뭐라고 써 있나요? 어디 써 있어? 어디 있니? 나 못 찾겠네. 아, 여기 있구나. 자, 요건 확인하시고요. 확인하시고, 자, 지금 이 사람 뭘 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끊고, 자, 고기 보다가 홍백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없다 보니까 만산에 연꽃의 향기가 퍼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뭘 느낀 거냐면 마치 염계를 마주보고 주도니와 보면서 태극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듯하고, 마치 신선이 옥자를 그냥 신선이 읽는 경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경서 안에 나오는 글자, 오 같은 글자를 헤쳐놓은 듯 하구나. 직유법이잖아요. 그 원관념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옥자 같다는 거예요? 뭐가? 이 사람 지금 연꽃 보고 있는 거야. 그 연꽃이 마치 신선의 경서에 나오는 글자를 쫙 갖다 펼쳐놓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옥자는 홍백년이에요. 원관념. 노자암. 암자 들어가면 봉우리, 대자 들어가도 봉우리예요. 노자암을 바라보며, 요런 거 무슨 법도 되니 진짜. 여기 두 개 묶으면 두 개. 옳지. 대꾸법.
자, 노자한 바라보며 자미탄을 곁에 두고 큰 소나무를 차양막 삼아서 오솔길, 돌길이 산중에 있기 좀 어려우니까 오솔길 정도 보면 되겠어요. 오솔길에 앉으니 인간 세상의 유월이, 자, 인간이 여기서 뭐 어쨌든 세모 칠게. 인간 세상에서는 실제로는 6월인 거예요. 여기서는 음력으로는 6월이니까 양력으로는 7월 정도 되겠지. 그럼 제일 더울 때 아니에요? 7, 8월? 그죠? 근데 여기는 자연 속이다 보니까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마치 가을 같구나. 가을도 가을인데 삼추예요. 우리 한여름, 완연한 봄, 한여름, 한겨울 이럴 때는 다 삼자를 집어넣어요. 삼춘, 가절, 삼하, 한여름, 삼추. 한가을이란 말은 없죠. 한가을은 말을 안 쓰잖아. 삼추, 한겨울, 삼동 쓰는 거예요. 삼추는 완연한 가을 1호구나. 그만큼 시원하다. 이 시원할 때 불어오는 바람, 요거 했었는데 그 전에. 자, 요거 물숫자예요. 요거 물숫자예요. 요것도 물이에요. 요것도 물이에요. 기억나요? 왼쪽 두 개는 흐르는 물, 요거 두 개는 얼어붙은 물, 차가운 물. 그래서 물에다가 이렇게 찍으면 얼음빙,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얼음빙. 물이 얼어붙었어요. 그 계절이 언제예요? 겨울. 그러면 자, 이렇게 쓰면 이게 서늘할 양자고 이게 바람풍자예요. 서늘한 바람 양풍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느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일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얼핏 보면 가을이나 겨울일 것 같잖아. 차가운 바람이니까. 그런데 호수나 숲을 거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한여름이에요. 양풍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풍이 여름이에요. 한번 써놓고 여기도 양풍. 서늘한 바람이 양풍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양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양풍이 불어오는 가을같이. 그래서 여름이지만 가을같이 시원하구나. 청강했던 오리가 백사장에 올마 앉아 갈매기를 벗삼고 잠 깰 줄 모르나니. 오리들이 갈매기하고 여기저기 같이 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바닷가도 어디 있나 봐요. 욕심 없으면서도 한가한 것이 주인과 어떠한가. 자, 이 사람 지금 뭐 보고 있어요? 오리하고 갈매기 보고 있어요. 오리와 갈매기가 어울려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치 자연 속에서 지내고 있는 주인과 같구나. 아이씨. 자, 직선 표시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할게요. 어떠한고? 어떻다는 거야? 비슷하구나. 이것도 서리법으로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연꽃을 보다가 그 다음에 오리도 보고 갈매기도 보고 이런 거는 시선의 이동으로 보아도 좋아요. 가능해요? 응? 자, 우리 9시 10분인데 잠깐만 좀 쉬시고 잠깐만 5분이라도 눈 붙일 사람 붙이시고요. 응? 물 마시고 잠 좀 자고 환기 좀 할게요. 좀 끌게요. 잠깐 끄고 멈추고.